안녕하세요. 찬이의 조용한 서재입니다. 오늘은 태수 작가님의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라는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은 행복이란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 속에도 머물러 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읽다 보니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놓치고 있었다기보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이 책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조용한 밤 책 한 권 읽어드릴게요. 섬세한 사람일수록 번아웃이 자주 온다. 섬세하다는 건 남들보다 서너 배쯤 큰 감정 안테나를 갖고 사는 것과 같다. 겨울 냄새, 봄 냄새와 같은 계절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말하며 간만 해본 부모님의 약해짐도 눈치 좋게 알아채는 기특함을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공감의 선봉대장 역할을 한다. 친구들의 무너짐에 울고 위로하는 건 이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가족들의 안 좋은 감정 역시 모두 이들의 차지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문제 자체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높기에 친구와 가족과 회사와 학교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앞서 반응한다. 물론 해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서, 그러나 슬프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만큼은 어디서도 드러내지 않는다. 절대. 타인의 걱정을 한 물음에 이들은 언제나 솜씨 좋게 답한다. 난 괜찮아. 타인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잘 알기에 내 감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쉽게 넘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만은 언제나 뒷전이다. 마치 밀린 설거지 중 맨 아래 위치한 그릇처럼 내 마음만은 씻어내지 못한 채 매번 그대로다. 이들이 자주 번아웃되는 이유다. 독일어에는 치타델레라는 말이 있다. 요새 안에 독립된 작은 보루라는 뜻으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작은 방을 의미한다. 나는 섬세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치타델레라고 생각한다. 챙겨야 할 것, 챙겨야 할 사람, 챙겨야 할 모든 감정들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만이 남겨진 시간과 공간이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고립된 공간 속에서만 남들에게 수도 없이 제공했던 말을 자신에게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 괜찮아? 그간 친구 같은 자식, 무엇이든 털어놓고 싶은 친구, 알아서 자라는 직장인이 되느라 정작 나에게는 아무것도 되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만 생각해 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어차피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 때 어떤 감정조차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힘든 날, 마음속이 온통 타인의 감정으로 가득해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날, 불어 나밖에 없는 공간으로 도망가자. 그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자. 나 안 괜찮아. 가끔은 남에게 줬던 섬세함을 나에게도 허락하자. 포기가 습관이 되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포기하게 된다. 자신이다. 나는 가끔 너에게 이유 없는 칭찬을 주고 싶다.
2008년 고대하던 대학에 붙었을 때 방문을 젖히고 외쳤다. 할머니, 나 합격이래. 공노래 출신 장씨 집안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대학생이라니. 거한 환대는 아니어도 진한 포옹 정도는 기대했다. 헌데 웬걸, 할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성마른 표정으로 말했다. 잘했네. 감정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빼짝 마른 반응에 나는 너무 놀라 그대로 방문을 닫고 생각했다. 별일 아닌 건가? 회사에 합격했을 때도 그랬다. 나름 건실한 간판의 회사였으나 가족들은 또 한 번 꽉 찬 무말랭이처럼 물기 없이 내 합격을 응대했다.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 나 하나 취업한 게 뭔 대수겠냐. 나는 더 이상 서운해하는 것도 지쳐 그냥 기대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틀었다. 당황한 인사 담당자는 물었다. 혹시 안 기쁘세요? 기뻤다. 분명 기쁘긴 기쁜데 이젠 좀 헷갈렸다. 이게 환호할 만한 일인 건가? 맞다면 얼마나 환호해야 하냐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그냥 연기를 하기로 했다. 아니요, 정말 기쁩니다. 예, 예. 너무 좋죠. 건조는 그렇게 전염됐다. 이게 꼭 나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선수들의 소감만 들어도 알 수 있지 않나.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린 비판에는 과하게 관대하고 칭찬에는 유독 인색하다. 그래서 뭘 해도 덤덤하다. 대학이든 회사든 업무든 결혼이든 심지어 올림픽 금메달이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해내는 게 당연한 것이 되었다. 기쁘기보단 안도감이 더 먼저 찾아왔다. 슬픈 일이었다. 초등학생 시절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달리기 시합에서 3등 안에 들지 못해도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셨다. 정말 잘했다고, 끝까지 온 걸 축하한다고 진심으로 기부해 주셨다. 달리기가 빨랐던 내 입장에서야 스포트라이트를 뺏긴 것 같아 짜증이 났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이해한다. 세상 일이란 게 축하를 받으면 작은 일도 기쁜 일이 된다. 반대로 축하받지 못하면 대단한 일도 당연한 일이 되고. 그래서 우린 서로의 성공에 좀 더 자주 축하할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비록 진심으로 우러나지는 않더라도 소중한 사람에게만큼은 큰 박수를 보낼 줄도 알아야 한다. 축하라는 건 꼭 마라톤 결승만과 같아서 축하받지 못한 레이스는 결국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가 끝이 아닌 건가? 아직 많이 남은 건가? 조용한 완주는 멈출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숨 돌릴 자격마저 빼앗아간다. 자만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삼가기에는 너무 심각한 피해다. 그러니 누군가를 정말로 깊이 생각한다면 그의 고생에 진심으로 성대한 축하를 보내주자. 자만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일랑 고이고이 접어 비행기로 날리고 열심히 뛰어온 나와 내 사람들에게 자주 말해주자. 고생했다.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폭죽이 커질수록 뜨는 것은 의외로 즐거움밖에 없을 테니까. 모두가 즐겁게 완주했던 그날의 운동회처럼 나는 내 인생보다 아이돌을 응원해. 지난달 좋아하는 가수의 컴백을 기다리며 진심으로 그가 잘 되기를 응원했다.
닳도록 시청한 뮤직비디오를 또 음속으로 돌려놓고 출연한 예능들을 속속들이 찾아보고 한 4일째 그렇게 몰입하여 응원했나.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근데 나는 연예인한테 한 것만큼 내 인생을 응원해준 적이 있나? 고백하자면 내 인생 가장 큰 안티는 나였다. 와, 이 상황에 잠이 온다고? 실수하기만 기다리는 비판자이자 네 주제에 뭘 한다고? 지치지 않는 자존감 헌터였다. 나는 어처구니 없게도 내가 실패하지 않길 바란다는 이유로 나를 끌어내렸다. 그게 내가 나를 응원하는 방식이었다. 안티팬도 팬이라 할 수 있다면 나는 꽤 유능한 나의 팬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부러웠다. 실패해도, 아니,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 내가 응원하면서도 나도 저런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사람의 자존감은 성공보다도 실패를 존중받을 수 있을 때 차오른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많고 깊은 사랑을 받으면 웬만해선 기별도 없는 내 자존감조차 든든히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까지 이르니 나에게 미안해졌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실패를 존중해 준 적이 없었다. 앞장서서 침이나 뱉지 않았으면 다행이다. 나는 내가 정말로 잘 됐으면 했다. 아이돌만큼이나 연예인들만큼이나 성공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랐다. 그런데 그래서 더 실패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타인의 성공에 축푸만 날리고 있는 내 모습이 꿀같지가 않아서 나를 더 채찍질하고 비난했다. 나는 진심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삶을 요구했다. 내가 정말로 되어야 했던 건 실패해도 괜찮은 존재였는데 그땐 그걸 몰랐다. 앞으로도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인생을 살 것이다. 100이면 100, 스스로가 한심해지는 순간은 알람처럼 엄습할 것이고, 내가 좋아지는 순간은 휴일처럼 짧고 간헐적일 것이다. 그래도 그 수많은 실패 앞에서 스스로를 꾸짖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수많은 팬이 있는 사람은 못 되어도 나라는 편을 가진 사람은 될 것이다. 성공하는 삶 이전에 실패해도 괜찮은 삶을 살 것이다. 기분이 성격이 되지 않게 출근길 미안하다는 인사도 없이 어깨를 치고 가는 할아버지에 울컥 화가 났다. 매너 없네. 왜 저래?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많은 걸까? 가뜩이나 날도 더워 죽겠는데 해소되지 않은 짜증은 회사에 도착해서도 이어졌고, 그날은 유독 작은 일들에도 열이 뻗쳤다. 거래처에서 약간의 갑질을 당했다. 대표님은 뜬금없이 잔소리를 했고, 점심시간 배어물은 튀김만두에선 고추기름이 퍽 튀어나왔다. 흰옷이었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결국 집에 가서 터졌다. 내가 티셔츠 좀 뒤집어서 벗어놓지 말라고 했지. 아내는 영문 모를 짜증을 오물처럼 뒤집어 썼다. 세탁실 창으로 씩씩대고 있는 내가 보였다. 그토록 혐오하던 인간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해소되지 않은 기분은 성격이 된다. 작은 짜증으로 시작된 기분은 일상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속속들이 해쳐 모여 결국 더러운 성격으로 완성된다. 어떤 성격으로 살고 싶은지는 빼곡히 적은 새해 다짐이 아니라
일상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었다. 그래서 요즘은 화가 나면 일단 3초를 센다. 3, 2, 1. 숫자를 끝낸 뒤 나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주문을 외운다. 그럴 수 있지. 이 간단한 주문은 불타던 세상을 조금이나마 미지근하게 식혀준다. 물론 이따금이 주문으로도 처리되지 않는 거대한 감정을 만날 때도 있다. 3초는커녕 30일로도 해소되지 않는 뜨거운 감정 앞에서 나는 또 무력감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내 성격의 주도권을 내가 싫어하는 인간들에게 넘겨주고 싶지는 않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들과 달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많은 사람이다. 나는 내 감정쯤은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다. 내일도 내 세상에는 수많은 짜증이 튀어나올 것이다. 날선 댓글과 혐오 섞인 기사, 그리고 어깨를 툭 치며 새치기를 하는 성격 급한 할머니까지. 내 하루를 망칠 분노는 꼭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순간 튀어나와 나를 시험할 것이다. 이래도 화를 안 낼 거냐고. 하지만 그건 내 성격이 아니다. 잠깐의 기분이다. 언제든 화가 날 순 있지만 언제나 화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그럴 수 있다 라는 방패 같은 말로 남이 아닌 나의 기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 될 것이다. 기분이 성격이 되지 않게. 웃지 않다 보면 웃지 못하게 돼. 할아버지는 웃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아니다. 어쩌면 부재한 사람이었을지도. 명절날 손주들의 세배에도 흔한 미소 하나 주지 못할 만큼 근엄하지만 어딘가 안쓰러운 그런 사람으로 나는 기억한다. 어떤 날은 코미디를 보다 문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 괜한 역정을 부리셨다. 저딴 것도 개그라고. 할아버지는 점점 웃음의 길을 잃어갔다. 그래서일까, 할아버지의 웃음이 비워진 자리에는 번번이 짜증과 화가 자리했다. 행복한 기분이 올라와야 하는 타이밍에 지어지지 않는 표정을 숨기려 할아버지는 더 자주, 더 크게 화를 내셨다. 웃어야 했었는데, 웃을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결국 웃지 못하게 됐다. 할아버지가 내게 마지막으로 남긴 얼굴 역시 다 말라 가뭄처럼 딱딱해진 짜증 그득한 얼굴이었다. 그런 얼굴을 요즘 나에게서도 자주 본다. 웃음이라곤 냉소밖에 남지 않은 내 얼굴에서 할아버지가 떠올라 까무룩 놀라지만 웃음은 잘 지어지지 않는다. 숨 쉬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숨이 어색해지는 것처럼 내 표정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입꼬리가 딱딱하게 굳어 억지로 올려보아도 파르르 떨리는데 그친다. 웃지 않다 보니 웃지 못하게 되었다. 사람은 나이를 하나 먹을 때마다 타고난 표정 하나씩을 잃는다고 한다. 웃음, 행복, 만족, 기쁨. 신기하게도 맑은 표정부터 잃게 되는 우리는 짜증으로 일관되다 결국 무표정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그래서 웃음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웃음이, 행복이 모래 위 글씨처럼 인생이란 파도에 쓸려가기 전에
습관을 만들고 몸에 배게해야 한다. 화밖에 남지 않은 얼굴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지는 않다. 끝까지 삶에 웃어 보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작은 것에도 열심히 웃어본다. 길에서 어린아이를 마주칠 때면 빙그레 미소 짓는 용기도 갖게 되었다. 분명 못났을 텐데 아이는 내 미운 웃음에도 생기발랄한 미소를 반사해준다. 알고 있던 따뜻함이었다. 인생은 원래 차가운 거야 라는 멍청한 생각 때문에 다 잊어버린 즐거움이었다.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걸까? 문득 냉소했던 어느 코미디언의 말이 떠올라 피식한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나도 조금은 밝아질 수 있을까?